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데 목에서 턱 막힌 적 없나요? 머리에 든 건 많은데 머리가 꽃받친 사람보다 말을 못해서 부들부들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말 잘하는 법에 관한 책 말이 무기다를 읽고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의 물꼬를 터트리고 싶은 분은 끝까지 봐주세요. 왜 우린 말이 목에서 턱 막힐까요? 그만큼 깊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진짜 생각만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말이 무기다란 책에선 생각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선 적으라고 합니다. 적으 말고 적어라. 기억에 있는 영역들을 끄집어내서 생각의 영역으로 와야지 말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한테 내 고민을 말할 때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해결책이 생각난 그런 경험. 이것처럼 내가 생각만 하고 있던 걸 글로 쓰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나 포스트잇에 내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적는 거예요. 다만 적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는 걸 그룹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룹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뻤다면 기뻤다는 사실을 적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한 그 감정을 적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가치관이 있다면 그 가치관을 적는 겁니다. 내가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글로 적는 겁니다. 생각나는 즉시 한 문장으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화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내 가치관에 대한 생각들,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룹화한 것을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이게 과거에 대한 건가? 현재의 일인가? 미래의 일인가? 이게 남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등등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자기 생각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구랑 어떤 것 때문에 기쁘다. 왜 기쁠까? 내가 어떤 거에 슬프다. 왜 슬플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짜증이 난다. 왜 짜증이 날까? 내가 어떤 거를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다. 왜 어떤 부분을 내가 표현을 못하는 걸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화하고 분류를 했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우친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현재 일이 아닌 미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미래적인 생각이 아닌 현재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룹화하고 난 뒤에선 타인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표현을 못해서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하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법. 반복적인 구조죠.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서 말을 표현하는 거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누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묻는다면 연애보다 결혼이 어렵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대구법을 써서 연애는 설렘의 시작, 결혼은 현실의 시작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단언하기입니다. 길게 말하지 말고 짧게 말하는 겁니다. 짧게 끊어서 한 문장을 끊어서 짧게 말하는 겁니다. 나폴레옹 말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걸 만약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보다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단언한 거죠. 이건 은유랑도 비슷합니다. 세 번째, 도노.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땡땡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걸 앞에 붙이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생명력을 어떻게 불어넣느냐? 바로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떤가를 나는 깨끗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는 이걸 세탁해버리겠다. 지금 일본을 세탁해보겠다. 너를 세탁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와닿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동사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가령 이 길을 전속력으로 달리겠다. 이 말보다 발에 불나듯이 달리겠다. 이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글을 열심히 썼다 보다 글을 꾹꾹 눌러 썼다. 글이 마음에 정말 와닿았다 보다 글자가 부싯돌이 부딪혀서 불꽃이 튀듯이 글자들이 부딪혀서 불꽃이 튀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5번째로 역집합을 앞에 넣는 겁니다. 역집합 아시죠? 그 A라고 하면 A가 아닌 모든 것을 역집합이라고 하는데 역집합 기법입니다. 단순히 뭐 여자친구한테도 쓸 수 있는데 너만 보여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 너만 보여. 다른 건 안 중요해. 이것만 중요해. 다른 사람은 못 도와줘. 이거 너만 도와줄 수 있는 거 같아. 이렇게 역집합을 앞에 꽂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는 뭐든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 대상과 숫자를 언급해줘야 사람의 머릿속에는 잘 와닿습니다. 살을 많이 뺐다 보다 살을 몇 킬로 뺐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보다 매일 몇 시간씩 며칠간 공부했다. 이게 더 와닿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말이 막힐 때 뚫어버리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 책에서는 물론 이런 기법도 중요하지만 말의 무게를 더하는 말을 잘하는 2가지는 자신의 경험과 그걸 전하고자 하는 절실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한 가지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선. 말을 잘 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 이게 항상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도 지금 당장 해보시고요. 영상 보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당장 해보시고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올 때는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으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편한 사람들이랑은 말을 잘 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랑만 있을 때 말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나요? 다음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Y 물음표가 느낌표로 좀 바뀌었을까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신만의 말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